금방 이게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근 200년을 이제 살아와요. 살아오는 동안에 결국 먼저 중국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그림들이 점점 우리식으로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중종 때 기묘사화, 을사사화를 겪는데 이 사화들이 모두 성리학적인 이상을 정치 일선에 구현하려다가 그런 선구자들이 모두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고 왜 국시로 천명한 성리학을 정치 일선에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당해야 되느냐. 그거 왜 그랬겠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지 기반이 없어요. 왜 없냐 보니까는 안 가르쳐 줬거든. 그리고 왜 안 가르쳤나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 연구를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정말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책부따리 싸가지고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처에서 대선비들이 나오는데 안동퇴계 이제 이 대성 화담에서는 화담 서경덕 선생이 나오고 안동퇴계에서는 퇴계 이황 선생이 나오고 이 경상도 지리산 밑에서는 남명 조식 선생이 나오고 전라도 장성 갈제 밑에서는 하서 김민우 선생이 나오고 이런 대선비들이 이제 구름같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퇴계 선생의 학문이 가장 순정하고 깊어서 주자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이래서 이제 전기조선이 끝날 때쯤 돼서 이 성리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나 이제 이해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해 했으면은 중국하고 다를 게 없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안 그래요. 바로 다음 세 퇴계 선생이 1501년생인데 1536년생으로 율곡 선생이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바로 아들 세대죠. 그래가지고 율곡 선생이 본래 주자가 이해했던 성리학은 이기 이원론인데 이기 이론론으로 심화 발전을 시킨다. 퇴계 학문을 계승을 해서 퇴계한테 어려서부터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퇴계한테 인가를 받아요. 이 말이 옳다. 이래가지고 율곡학파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율곡학파에서는 이기 이론론으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중국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고유이념이 생겼죠. 고려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는 중국에서 일어난 이념을 우리가 들여다가 그걸로 한 250년 살고 중국은 사실 중국도 그 사는 경우도 있고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국 명나라는 그거 가지고 우리하고 전기조선하고 비슷하게 250년 살았죠. 그랬다가 우리는 그거를 그동안에 심화 발전을 시켜서 완성된 이념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 일어났다 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가서 심화 발전시켰다는 거는 저긴 미숙하고 우리는 완숙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우리 고유 이념을 갖게 되니까 수준 높은 고유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 문화가 꽂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화를 식물에 비유하면은 비유를 늘 해요. 그래서 이념이 뿌리라면은 예술은 꽃입니다. 정치라는 거는 이 둥치고 경제는 가지와 잎사귀죠. 이게 전부 하나로 뭉뚱그려져 이게 한 문화 현상이에요. 그게 분리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술사를 하려면은 뿌리부터 알아야 돼요. 이념부터 알아야 되고 정치 경제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미술사를 하는 게 미술사라는 학문이 가장 어려운 학문이에요. 제일 복잡하고 제일 공부 양이 많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양식이 바뀌었다, 꽃이 바뀌었다 하면은 뿌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미술하고 조선시대 미술이 판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분 금방 봤듯이 이 조선 전기 미술하고 후기 미술이 판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기 미술은 이념이 그 뿌리가 주자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중국풍의 그림을 그렸고 후기는 이념이 조선성리학. 저는 그래서 율곡성리학을 조선성리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조선성리학이라는 우리 고유이념, 그것도 중국보다 한 단계 더 심화 발전된 고유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뿌리 위에서 핀 꽃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 이념이 생기면은, 자기 고유이념이 생기면은 자존심이 생깁니다. 자기애가 생겨요. 여러분도, 개인도 주관이 분명한 사람은 자존심 강하죠. 그리고 자기애가 강해요. 그리고 자기애가 강하면은 자기 주변을 사랑해요. 가족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민족 사랑하고, 국토 사랑하고. 근데 남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남이 시켰는 대로 하는 그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죠. 자기를 자존심 가지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이 식민지 시대 살 때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식민지 교육을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 우리는 슬픈 민족, 우리는 한 맺힌 민족.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한 맺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항변을 못한 거는 조선이 500년 되면은 그냥 둬도 새로운 사회로 교체되게 돼 있어요. 이제 추사 얘기할 때 하겠지만은, 그래서 새 사회로 가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극론이 돼 있는 거죠. 만병이 다 생기고 백골에 가깝게 돼 있는 형편에서 서구가 일본을 일제시켜가지고 우리 슬쩍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건드리니까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늙은이 건드리면 쓰러질 밖에 더 있어요. 그래 놓고는 제가 뭐 힘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우리 보고 너희는 슬픈 놈, 늙은이 보고 슬프다고 너 슬프지, 한 맺혔지 하면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방 둘러보니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늙어 죽을 때쯤 된 모습을 보니까 전부 처량하기만 하고 다 그러니까, 아 정말 나는 본래 처량했던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라. 그래서 그런 착각 속으로 몰아는 게 일제 식민지 교육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눈으로 보면은 우리 산천도 동네도 전부 나쁜 면만 보인단 말이에요. 산천도 형편없어 보이고 다. 그런데 자기 고유 이념이 생겨 있어서 고유 이념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 산천을 바라보면은